검찰하고 문재인하고 붙었대요. 예, 붙었어요. 그 붙은 게 맞냐? 붙어야 할 이유가 있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설레발을 존나 뉴스나 읽고 존나 까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사건이 맞나? 프로세스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 사건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뭔가? 요게 먼저 선행 작업이 되지 않으면 이 이후의 판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과 검찰이 전쟁 중인가? 검찰과 문재인은 전쟁 중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는 검찰과 문재인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요게 맞지. 지금 사람들은 검찰과 문재인이 전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기입니다. 아직 전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나 검찰과 문재인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반드시 한다. 요게 중요하다니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음료수 좀 더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과 검찰은 어떤 상태냐? 양쪽 다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게 정확하죠. 문재인도 검찰을 피하고 싶어 해. 검찰도 문재인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양자 간에 서로가 전쟁을 해가지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도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 웬만하면 이거를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족같이 해서 그래요. 요거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문재인은 왜 검찰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은가? 노무현 때문이야. 문재인이가 비서실장 시절에 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조털려버린 게 바로 노무현입니다. 문재인의 회고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검찰 조직이 한번 권력의 반기를 들어버리면 권력 하나 모가지 쳐버리는 거 일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부터 해서 검찰 개혁에 목을 매달아 버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왜? 레임덕이 오면 검찰에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검찰을 설득시키는 선에서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칼날만 제거하는 정도까지는 완수를 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의 탄력을 받으면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안에 어쩌면 문재인이가 뒤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지금의 검찰은 왜 문재인과의 전쟁을 피하나? 이게 전 이렇게 해석해요. 뭐냐?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이 전통적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 이런 거 빼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니까. 전혀 다른 문제야.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산하의 검찰 조직은 근래에 근현대사에 있었던 검찰의 전통을 가진 조직이 아니에요. 뭐냐? 늘 유전되어 왔고 전이 되어 왔던 말 그대로 검찰만의 족보가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개족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지금 검찰 내에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 내홍이 뭐냐? 문재인의 개들을 심어버리면서 검찰의 족보를 개족보로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개 씹족보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게 문재인과 조국의 수입니다.
바둑 한 수. 즉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난 이거 의도됐다고 파악합니다. 성이 있어. 그러면 이 조직을 반드시 꺾어버려야 되고 뒤집어버려야 된다면 여러분이 조국이라면 어떤 수를 쓰겠어요? 조국이 멍청이가 아니요. 나도 이 짓을 할 것 같아. 뭐야? 검찰의 자존심으로 사는 조직입니다. 즉 지검장을 사시 후배가 지검장 위로 올라오면 옷 벗어야 돼. 이거 검찰의 불문율이야. 자, 검찰한테는 야, 이 개새끼야. 이것보다 후배가 선배보다 진급 먼저 하면 그 관련된 선배들은 싹 다 옷 벗어야 돼. 요게 검찰한테 주는 가장 큰 치욕이자 모욕이요. 자, 지방지검장 인사는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방지검장 꼬라지 보시면요. 검찰 개판 5분 전이에요, 지금. 솔직히. 장난 없어요. 근데 거기에 꽃이 뭐냐?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사람, 한 계단, 두 계단 아닙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간 거요. 검찰총장 위에 윤석열이 있다 그래요.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그 중앙지검이라는 포지션은요, 넘버2입니다. 넘버2. 그냥 총장 다음에 넘버2인데 지금은 문무일보다 윤석열, 그러니까 문무일 라인 따로 있고 윤석열 라인 따로 있어요. 근데 윤석열 라인이 설쳐 상진형 체포해서 집어여버린 게 윤석열 라인이죠. 검찰이 찢어졌다는 걸 보여줬잖아. 왜? 주인검사가 그 검찰조정위원회를 15일날 열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체포를 해버렸어. 그것도 밑에 평검사가 뭐요? 주인검사를 씹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게 검찰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서는 이게 족보 있고 뼈대 있는 검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지. 내가 얼마나 검찰을 존경하는데. 맞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검찰 조직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예, 내가 자주 만나도 봤고, 물론 좋은 일로는 아니지만, 예.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요, 징계 처먹어요. 주인검사, 그 결제 라인이 존재한다니까? 근데 주인검사를 밑에 씹어버려? 있을 수 없죠. 근데 일어났어요. 중앙지검에서. 자, 이거에 상징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씹어버린 선배가 한둘이 아니오. 한둘이. 자, 조국에 윤석열 카드 한 방으로 검찰 내부는 완전히 조털렸어요. 본진 털렸어, 본진. 이거 한 방 카드가. 윤석열이 1년 넘었어요. 그 안에 검찰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우리는 뭐 잘나신 검사님들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내용이 있겠어요. 출세욕은 누구나 있지. 그러면 그 왜들 그렇게 검찰 승진에 그 봉급쟁이들이거든요. 목매단 줄 압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정관이후 많이 받는 거는 두 번째고요. 검찰 중앙지검장 정도면 국회의원 배지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검찰총장이 말할 것도 없어.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래 왔어. 대한민국의 최고 꽃보직은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은 5년에 먹고 끝이요. 국회의원은 무제한이야, 무제한. 이런 족같은 지구상에 족같은 직업이 없어요.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런 법을 바꿀 놈들이 그 새끼들이니까 그 새끼들이 안 바꾼 게 국회의원이요. 자, 이거요. 정하고죠. 자, 검찰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이건 뭐냐? 지금 검찰이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빠릿빠릿한 조직력과 정보력이 중앙지검, 예전에는 대검찰청, 대검의 중수부, 공안부, 전국에 있는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는 게 검찰입니다. 경찰의 내사계, 외사계, 뭐 정보계, 모든 그 비둘기들이 경찰이죠.
경찰이 범죄자들한테도 받아오는 정보가 취합되는 게 수사지휘를 받는 각 지검이에요. 지검의 모든 정보가 통합돼 가지고 중앙지검에 들어가고 대검찰청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뭐 중수부, 지금 뭐 첨단수사 이런 쪽에 부장검사들이 취합을 해서 대검에다가 올려주고 중앙지검에 올려줘서 총장한테 올려가지고 법무부 장관 거쳐서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정보가 얼마나 누구 죽인다고 맘만 먹으면 짱짱 먹었어요. 아마 안정권이가 제가 노팬티를 즐겨 입거든요. 예. 내가 언제 노팬티고 언제 반스 입는지까지 다 알 거예요. 옛날 검찰 같으면. 그래서 이 견고한 검찰의 정보력은, 조직력은 대한민국에서 왜 검사가 꽂힌대요? 이 정보력과 조직력, 조직 충성도가 원바다였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이 진짜 절대 못 건드리는 거야. 물론 이 권력의 비대함, 권력의 강력함, 문제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 세워진 무분별한 칼은 좀 무디게 할 필요는 있지만 범죄자와 못된 새끼를 두드러 잡는 검찰 고유의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국민의 자존심하고 똑같아. 나를 세워줘야 돼요. 근데 문재인이가 하는 거는 그런 날까지 망치로 갖다가 이빨을 싹 두드러 깨버린 거라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 문재인은 이걸 작전을 짠 거예요. 짱짱한 조직력의 검찰을 그대로 뒀다가는 뭐가지 따인다. 그러니 검찰을 안에서 흔들어 버린 겁니다. 안에서. 그게 바로 윤, 지검장, 인사,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그러니 이게 이제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 기존의 족보 가진 자와 새로운 양반 족보를 가진 자들 간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청와대가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백제랑 고구려, 아니지, 백제하고 신라가 싸우고 있다고 쳐. 윤석열 라인과. 이건 내피셜이에요. 상상은 자유니까 뭐 이거 갖고 유언병 또 씨발 구속시킨다고 난리칠라. 내 맘이니까 맞잖아요. 예. 윤석열 백제 뭐 문무일이든지 뭐든지 적통 받을 신라, 이것들끼리 죽을 똥 살 똥 내부 전쟁하고 있는데 위에서 싸움 결론도 안 났는데 고구려 문재인이가 어디 한번 볼까 이러면 검찰로 상당히 부담스럽지.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됐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검찰은 지금 청와대하고 전쟁하는 것을 망설이는 겁니다.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도 잘못 너무 건드렸다가 요것들이 조도마대 구다 사이 일단 휴전, 저 시입탱이부터 없애봅시다. 이러면 곤란해지거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검찰과 문재인이가 전쟁을 시작했냐? 아니다. 내가 설명한 요 상태가 맞을 것이다. 그 이유가 설명한 이거다. 여기까지 exactly? 오케이. 자, 다음 패스. 그럼 문재인과 검찰은 전쟁을 할 건가? 합니다. 언제 할 건가? 곧해요. 존나 빨리 합니다. 왜 그러냐? 검경 수사권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법이 검찰을 검찰답지 아니하게 만드는 크리티컬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사 종결권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게 문제인 겁니다. 요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사연이, 요거는 민주당 문재인 꼬봉 새끼들의 공작질이었던 거지. 한마디로 검찰 눈 뜨고 눈알 뽑힐 뻔했거든요. 뭐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텐트고 그 안에 오만 합리적이고 국민들 눈깔이 가릴 수 있는 거 다 빼고 그 안에 요거 하나가 있는 거야. 요거 하나가. 근데 검찰은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요것들이 뭐 국민 여론이 어쩌다 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까놓고 보니까 이거는 검찰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피부로 훅 오게 이야기를 하면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가잖아요. 그럼 검찰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경찰이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면 돼. 다 필요 없어요. 왜? 수사 종결권이 뭐냐면, 수사 종결권이라고 말을 하니 수사를 끝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수사 종결권은 수사를 안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야. 즉 딜이 돼, 딜. 경찰이 자기 친한 고위공직자가 여자를 강간했어요. 경찰이 뭘 해요? 고소고발 수사를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인지수사도 합니다. 즉 비둘기가 존나 깔려 있어요. 전국의 경찰 내사계 외사계 정보망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검찰과 틀리게 경찰이 인지수사가 존나 셉니다.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하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보고해서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는데, 이게 막 나가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 지휘를 수작한 거는 검사가 수사 종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태가 존나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야. 검찰은 인지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 조직이 존만하기 때문에. 보유한 수사관이라고 해봐야 검사 한 명에 수사관 많아야 3명. 요게 끝이여. 경찰은 지서 파출소 존나 많잖아요. 이거요. 그러니 인지 부분, 정보 취합, 범죄 취합 이런 거는 경찰이 하고, 거기에서 수사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어디까지 인지해서 어디까지, 이거를 법 전문가들인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잘알, 법조인, 법 전문가 자격 가진 천재들, 검사에게 프로페셔널하게 컨설팅을 받는 구조가 검찰, 경찰과의 관계입니다. 정확하죠? 씨발, 이거가 엄청 적들내야 씨발, 나만큼 요거를 검찰 나한테 상 줘야 돼. 우리 상진이 형 빨리 풀어줘. 내가 씨발, 오늘은 내가 본격 검찰 빨아주는 방송으로 오고 있다고. 나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의리가, 씨발. 이런 속 시원한 이야기를 누가 해줘? 정확하죠? 자, 근데 수사 종결권이라는 것이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지 수사를 해서 내 편이다? 수사 안 해버려. 수사를 하다가도 죄 없어요? 종결해버려. 이거를 누구도 검찰이 견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은 수사가 개시가 되면 바로 검찰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경찰이 종결을 못해요. 검사의 수사 종결 명령이 내려와야 끝인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안 그래도 왜 검찰과 경찰이, 저는 지금의 검경 이 수사권이니 뭐니 그 권한이,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거는 100% 맞아요. 기소독점 가지고 있죠. 수사 종결 가지고 있죠. 수사 지휘권 가지고 있죠. 엄청나요. 거기에 문제되는 건 검찰 권력이 김상진 단장 건과 같이 자신들 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조직이 전체로 달라들어가지고 한 민간인을 찍어 누르는 이런적 사법폭력 구조는 정말 문제 많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한 명을 찍어 누르기 위한 권한과 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견제받아야 되는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또 하나의 슈퍼 검찰을 만들자고 경찰한테 권한을 준다? 이건 정말 개코미디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슈퍼 초울트라 특급 경찰을 만들어서 그게 그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문재인의 개가 되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라 망해요.
무소불위의 청룡 언월도를 들고 적토마를 타고 경찰들이 문재인 족까지 나 같은 놈들 모가지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존나 왜? 착각하시는데요. 경찰은 그 자체로 조직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찰 조직을 강력한 권한과 수사 통제권을 가진 검찰이 통제하고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검찰을 누가 견제할 건가야. 근데 그 견제 권한은 경찰이어서는 안 돼. 왜? 얘들은 있는 채로 돼요. 조직이 존나 크니까. 이 검찰을 누가 견제하냐? 그게 국민이어야 돼요. 견제장치가. 그게 국민이어야 한다고. 근데 이걸 문재인은 어떤 방식이냐? 이것마저도 여기다 준다는 거지. 자, 수사 종결권이 빠진 검찰이 검찰일 수 있느냐? 없어요. 그때부터는 경찰이 검찰 알기 족같이 알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검찰 검사 담당 검사하고 족같잖아요. 그러면 지가 수사 종결해버리고 끝나요. 검사한테 수사를 안 넘겨. 이러면 더 이상 검찰이 검찰일 수밖에 없지. 자, 이게 문제인 건데 내용을 겪고 있는 사이에 하다가 이걸 보게 된 거야. 누가? 문무일이가. 야, 이건 내가 말한 대로 검찰 뒤지는 건데? 해서 이건 아니잖아. 한 게 민주주의를 위배한다. 라고 씌우렸어요. 자, 근데 이게 문무일이가 민주주의, 반민주주의적이다. 이 발언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안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반한다라는 표현을 다름이 아닌 문재인한테 썼다는 것은 엄청난 선전포고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내가 보여드릴게. 자칭 문재인이는 촛불 정부라고 해. 그리고 이 새끼들이 이 촛불 정신이라는 거를 갖다가 헌법에 끼워놓고 5.18을 끼워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문십세 일당들은 본인들이 현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존나 독재인데, 존나 개뺄개스러운데, 문재인 따까리들과 문재인 일당들, 지들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표상, 촛불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반민주주의적이다. 그것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한테 그렇게 깠다? 이건 뭐냐면, 그거요. 존나 이제 아까 이거 훅 하는 그 가인에 있잖아요. 그년이 성형을 존나 해가지고 이제 좀 이뻐졌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지는 완전한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는 미인이야. 있는데, 너 성형년년이잖아. 너 성형미인이잖아. 빽따구를 딱 찔러버렸지, 씨발. 요 느낌적으로 똑같아. 완전 똑같아. 예? 그냥 나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 성형미인이잖아. 바로 찔러버렸죠. 미쳐버려요? 안 미쳐버려요? 나나 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든가 틀리든가는 중요하들 안 해요. 그냥 2시간 동안 재밌었고 그럴듯했으면 된 거전에. 왜?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전에. 생각은 자유여. 누구나 해석은 보이는 대로 하고 생각 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말도 못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여러분이 보기에 맞구나. 동의하시면 돼. 그건 아니지. 안 하면 돼. 강요를 안 해요, 우리가. 내가 법을 열하고 잘 지켜.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존나 이게 이제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문무일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원래 민주당하고 문재인이는 바로 이걸 뺐어야 돼요. 이런 시입탱이가 댕강 이게 됐어야 되거든. 근데 어쨌습니까? 벨라도 뭔 말을 안 해. 다 들어줬어.
뭐 논평도 없어. 그러더만 어쩌냐. 뭐 해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저자세로 나오고 문무일이가 조금 고개 쳐들더만 이거 없어진 이야기처럼 없어졌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는 부글부글합니다. 저거 안 자르냐고 부글부글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뭔가 둘 다 안 맞잖아요. 봐. 문재인이라면 문무일 쳐버렸어야 돼. 못 쳤다는 거지. 그게 앞서 문재인이가 검찰을 부담스러워한다. 근데 또 문무일이도 이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저섭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주춤하거든. 뭐냐. 지금 안에서 닭 싸먹고 있는 조직 상태론 못 가. 그리고 다름이 아닌 문무일이 자체도 친문입니다. 조직보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전 이렇게 봐요. 조직의 보스라는 게 저도 보스지 않습니까? 보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스의 딜레마가 뭐냐면 보스는 결국 본인의 어떤 가오다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결국 이 보스가 가진 숙명은 뭐냐? 조직의 뽀다구를 위해서 존재해. 한 명의 보스 밑에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장수들이 깔려있기 마련인데 이 잘난 장수들이 과연 검찰을 다움해서 개작사를 내고 있는 문재인에게 가만히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검찰은 윤석열 라인도 이건 아니잖아. 문무일, 그러니까 전통 라인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누지 까는 순간 이대로 있다간 우리는 검찰 입장에선 쩌리족밥 경찰 새끼들한테 우리 거 다 주고 우리가 나중에 경찰 똥구녕 닦는 저또 사법고시 힘들게 봐가지고 로스쿨 존나 돈 투자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이럴 바엔 차라리 경찰 대학이나 가지. 우린 뭘 했던가.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칩니다. 쳐요. 예, 바로 치는데 검찰이요. 특히 대한민국 검찰은요. 존나 무섭습니다. 예, 여러분. 이빨 갈고 칼 갈면 대통령 아니라요. 싹 다 죽여버려요. 예. 더더군다나 문재인 같은 새끼. 문재인 같이 약점 존나 많은 새끼가 검찰의 서슬퍼른 칼을 견딘다고? 못 견딥니다. 문재인이는 아주 사면 초과예요. 왜? 여기서 문재인이 문제는 발을 빼잖아요. 절대 못 빼. 절대 뺄 수가 없어요. 문재인은 못 빼. 죽을 마실 거라고. 왜 못 빼냐? 문재인한테 붙어있는 친문은 노무현의 떨거지들입니다. 다름 아니라 문재인의 적자가 아니에요. 즉 문재인은 지 조직 없어요. 이미 주사파 뺄개이 새끼들은 당장학을 위해서 밑으로 들어가 있고 박지원이가 호남 따까리 김대중 따까리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정치판을 요라고 읽어야지. 그나마라도 친문이라고 붙어먹어 있는 새끼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 노무현 따까리. 다음 하나 패션 빨갱이들. 표창원, 이철이 뭐 이런 년들 있잖아요. 손혜원 뭐 이런 족같은 년들. 연예병 걸린 년들. 예, 뭐 이런 것들. 패션병 걸린 거 초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족같은 년들.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만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친문의 표상이 친노인데 친노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즉 문재인한테 붙어서 있는 건 죽은 노무현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이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검찰의 어떤 서슬퍼른 칼에 주춤해?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문재인은 소위 말하는 노무현 꼬봉 친문 빠지면 저거 죽어요. 죽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망합니다. 민주당이요, 그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족보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문재인이 그 더불어공산당 저게 다 문재인 좋아하는 줄 알죠? 안 그래요. 저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손학규, 뭐 씨발 오만 개 잡종들, 노무현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씨발 완전 김일성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 더불어 볶음밥이에요. 저거 비빔밥. 더불어 비빔밥입니다. 저게. 자유한국당은 그나마라도 심플해. 친박, 친이, 친김영삼, 개족보, 십족보 뭐 이래요. 존나 복잡해요. 저게. 근데 저게 총선 정치라는 거는 뭐냐? 결국은 공천이에요. 공천. 공천은 대통령의 여당, 정당, 정권을 창출한 당은 이거예요. 대통령의 인지도로 당선 확률, 대통령의 지지도가 문재인의 국정 동력을 위해서 여당의 당석 확보가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그 대통령이 가진 지지율을 가지고 공천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져버리면 누가 가장 공격을 하냐? 바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연장해야 되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먼저 대통령하고 손절하든가 때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총선 전에 더불어공산당 분당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새끼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래, 매번. 관심 있는 양반들 찾아봐.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 총선이 치러지면요, 그 당이 대통령에 완전히 꼽혀가지고 존나 빨고 가요. 근데 대통령의 레임덕에 걸쳐있는 총선 기간이면 여지없이 분당이라고. 여당은 정확해요. 정확하다고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이 이제 3년 차요. 문재인은 남들보다 레임덕 존나 빨리 와요. 왜? 경제 개시입창 나거든요. 2년 빨리 와. 거기다가 안보 개판 5분 전이지 청년 고용 개시입지라는 성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빨리 와요. 이건 정해져 있다고. 그냥 딱 정해져 있어. 즉 더불어공산당 새끼들은 문재인한테 빨아먹을 거 없으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게 누구한테 가냐? 유승민, 박지원. 지그들끼리 이제 딱 해가지고 지금 현 대북 정책관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인들끼리 연대를 하기로 해서 뻔하잖아요. 뻔해. 근데 이걸 틀어막고 있는 게 누구냐? 소위 말하는 노무현, 꼬봉들. 요것들이 친문으로 탈을 쓰고 환복을 해서 틀어막으면서 얘들이 쓰는 프레임이 뭐냐? 그게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이 적폐청산이라는 거 홍위병이거든요. 홍위병 전법이에요. 이 약발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전쟁이 조만간에 옵니다. 왜? 이 안에 전쟁의 서막을 부르는 조직은 다름 아닌 경찰이에요. 왜냐? 경찰 이거 하나를 위해서 30년 기다렸거든요. 재밌어. 경찰은 이번에 요 만만한 문재인 아니면 두 번 다시 이 기회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로서는 여기다가 목숨 걸어야 돼. 온갖 조직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이거 엄청 잭틀리. 그래서 경찰이 무리수를 둬요. 그게 지금이라. 그러면 이 자존심에 훅가시 처먹은 검찰이 손 봐버립니다. 경찰청장? 예. 예. 여기서 흔들려요. 경찰 자존심? 예. 바로 흔들죠. 요 싸움으로 확전되면 검찰은 뭉치죠. 그리고 그 자존심 기스에 대한 공수표 요구합니다. 거기에 문재인이 주춤하지 바로 친문 돌아서서 정치적으로 고화돼 버립니다. 근데 밀어붙이지 검찰하고 전면전해야 돼. 그러면 바로 문준용 튀어나오고 김정숙 튀어나오고 문다혜 튀어나오고 지금은이 튀어나오고 정확하죠. 요 판이에요. 요거 금방 됩니다. 그랑께 내가 뭐라 그랬디요.
내가 뭐라 그랬디요? 7월 지나면 재밌어진다고 했디요, 안 했디요? 요거는 옛날부터 잘난 척을 안 할 수가 없네. 나 진짜. 야, 재미가 있냐, 없냐? 거의 1년은 3년 평균적으로 그러시죠. 그래지, 뭐. 믿든가 말든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를 응원하냐? 자, 예. 검찰 힘내세요. 올해가 있잖아요. 검찰 힘내세요. 문십 3잔 주게 해주세요. 박수. 정하죠.